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연극 수업 5학년 1차 시로 찾아온 문지민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4학년 때 연극 수업을 함께 했던 거 기억하나요?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연극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온라인으로 1차 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차 시부터는 우리 함께 만나서 같이 연극 수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작년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어떤 연극을 했었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동물들이 떠나요 라는 작품이었죠? 여러분들이 학예회 때 부모님들께 이 동물들이 떠나요 연극을 선보였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올해도 선생님과 함께 연극을 만들어보고 또 직접 연극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선생님이 연극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4학년 때 했던 연극 동물들이 떠나요를 잠깐 살펴보고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극 수업 1차 시. 오늘 1차 시에서는 동물들이 떠나요를 통해 연극 대본의 형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 연극 공연으로 만들었던 동물들이 떠나요의 대본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지난해 연극을 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우리 동물들이 떠나요를 함께 읽어봅시다.
자, 동물들이 떠나요. 잘 읽어봤나요? 우리가 동물들이 떠나요를 연극 대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극 대본은 희곡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희곡은 연극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학으로 무대 공연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대본이에요. 그리고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희곡은 대사와 대사가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상태와 성격이 드러나고 사건이 전개되죠. 선생님이 연극 대본은 뭐라고 했었죠? 희곡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희곡은 연극을 하기 위한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희곡의 특징으로는 희곡은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대사로 이 모든 이야기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희곡에는 희곡의 3요소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희곡의 3요소, 해설, 지문, 대사입니다. 해설은 우리가 동물들이 떠나요 대본을 살펴보면 맨 위에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등장인물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숲속, 시끄럽게 들리는 공사 소리 때문에 사슴 부부가 이사를 결정한다 라는 네모가 쳐져 있는 것을 해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설은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사건,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본에서 괄호 안에 어떠한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라는 사슴 엄마의 행동이 표현이 되어 있는 지문이죠. 이 지문 안에는 그 인물의 상태와 감정이 드러나고 등장인물이 행동, 표정, 몸짓, 말투 등으로 표현해야 하는 설명이 괄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는 동그라미를 살펴보면 지문이 있는 다음 이젠 정말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무 걱정돼요. 라고 사슴 엄마가 직접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땡땡, 쌍점, 콜론이 붙어있는 등장인물의 생각이 담긴 직접 해야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에서의 대사는 대화, 독백, 방백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대화는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이 서로 주고받는 대사이고요. 독백은 등장인물이 혼자서 하는 자신의 생각을 담은 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백은 다른 등장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관객과의 소통만 하는 대사를 방백이라고 해요. 그럼 희곡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무대를 상상하자. 해설과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그리고 등장인물의 행동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 되어보자. 등장인물의 말투와 표정, 행동, 기분 등을 파악하고
만약에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해보면서 희곡을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활동 과제를 해볼 텐데요. 다음에 희곡을 읽으며 무대를 상상해보고 등장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희곡을 감상해보세요. 토끼와 먹보, 호랑이. 등장인물, 호랑이, 토끼. 그리고 만약에 연극으로 만든다면 함께 등장해줘야 되는 억새밭의 새, 강의 물고기.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배고픈 호랑이가 조그만 토끼와 딱 마주친다. 토끼가 놀라서 도망치려고 한다. 호랑이 땡땡 괄호 열고 얼른 토끼를 잡으며 괄호 닫고 요놈 잘 만났다. 안 됐지만 내 오늘은 널 잡아먹어야겠다. 어흥.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토끼가 몸을 잔뜩 움츠리며 호랑이에게 사정한다. 토끼 땡땡 괄호 열고 겁에 질려서 괄호 닫고 아이고 호랑이님, 저같이 작은 놈 잡아먹어 배가 부르시겠어요? 저 대신에 아주 맛난 걸 잔뜩 갖다 드릴게요. 호랑이 땡땡 괄호 열고 토끼의 말에 솔깃해하며 괄호 닫고 맛난 걸 잔뜩? 토끼의 말을 듣고 호랑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토끼의 말에 넘어간다. 호랑이 땡땡 괄호 열고 토끼를 놓아주며 그래 어디 한번 가지고 와 봐라. 토끼 괄호 열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호랑이님. 토끼가 얼른 냇가로 뛰어가 동글동글한 돌멩이를 11개 주워온다. 호랑이 땡땡 괄호 열고 갸우뚱하며 괄호 닫고 이게 뭐냐? 토끼 땡땡 괄호 열고 당당하게 괄호 닫고 이걸 불에 바짝 구우면 맛있는 떡이 된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만 먹어도 배가 이만저만 부른 게 아니랍니다. 괄호 열고 하며 불을 피우고 돌멩이를 굽기 시작한다. 괄호 닫고 호랑이 땡땡 괄호 열고 웃으며 괄호 닫고 오호 그래? 조금씩 돌멩이가 빨갛게 변하자 호랑이가 군침을 뚝뚝 흘리며 돌멩이를 바라본다. 그런데 토끼가 갑자기 제 머리를 콩 쥐어박더니 벌떡 일어선다. 토끼 땡땡 괄호 열고 머리를 쥐어박으며 괄호 닫고 아차! 이 떡은 간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인데. 호랑이님, 제가 얼른 간장을 구해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호랑이 땡땡 그래 알았다. 괄호 열고 손가락으로 떡을 가리키며 괄호 닫고 그런데 떡 한 개만 먹어봐도 되겠느냐? 토끼 땡땡 괄호 열고 호랑이를 나무란다. 괄호 닫고 안 됩니다. 이 떡은 간장에 찍어 먹어야 한다니까요. 제가 딱 10개를 가져왔으니 몰래 먹을 생각은 마세요. 괄호 열고 하고 뒤돌아서 몰래 웃는다. 괄호 닫고 토끼가 간장을 가지러 자리를 떠나고 호랑이가 돌멩이를 하나씩 세어본다. 호랑이 땡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어? 11개일세? 토끼가 잘못 세웠구나. 호랑이가 웃으며 빨갛게 달궈진 돌멩이 하나를 씹지도 않고 꿀꺽 삼킨다. 호랑이 땡땡 괄호 열고 놀라며 괄호 닫고 아 뜨거워 내 속이 다 타네.
괄호 열고 목을 움켜쥐고 괄호 닫고 으악! 물! 호랑이가 냇가로 달려가서 차가운 물을 빡 들이킨다. 호랑이 땡땡 괄호 열고 너무 아파서 뒹굴뒹굴대며 괄호 닫고 으악! 뜨거워! 내 배! 그렇게 토끼를 기다리지 않고 돌멩이를 삼킨 호랑이가 배가 아파서 시름시름 앓으며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희곡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준비한 대본과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연극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만나서 수업해요.